안녕하세요. 18위 원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발표를 맡게 된 문예란입니다. 발표는 주제 선정, 분석 설계, 구현 영상, 기술 소개, 필기 순으로 진행하고 저는 주제 선정을 맡아 발표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입니다. 18위 원조는 요리 초심자부터 요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요리 플랫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웰빙 많이들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와 더불어 직접 만든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1인 가구의 경우 요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 조원들은 모두 자취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먹방, 요리 레시피의 시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보아 많은 사람들이 요리 콘텐츠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먹지? 이 질문은 저희가 매일 하는 생각이지만 늘 고민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뭐 먹지 메뉴, 오늘 뭐 먹지 레시피 이러한 검색어들이 연관 검색어로 따라다니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요리 초보자는 막상 메뉴를 정해도 이걸 당장 어떻게 먹을지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반면에 저희 조원인 재용 씨의 경우 평소에도 요리를 즐기고 그 요리한 거를 주변 지인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니즈를 가진 요리인들이 원하는 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사이트를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면 레시피와 스토어 그리고 쿠킹 클래스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18위 원조에서는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기존에 관리자가 모든 레시피를 올려주던 사이트와 달리 저희는 유저가 직접 레시피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시피 한 줄평을 통해 다른 유저들과 레시피에 대한 후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공유하기를 통해 레시피를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어입니다. 스토어에서는 밀키트와 조리도구 그리고 식기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원하는 상품을 담아 일괄 구매가 가능하고 결제 시 공유 포인트와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쿠킹 클래스입니다. 멘토는 쿠킹 클래스를 등록할 수 있고 유저는 쿠킹 클래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는 자신이 등록한 쿠킹 클래스에 대해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유저가 쿠킹 클래스에 좋아요를 누를 경우 해당 멘토에게 알림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위 원조에서는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시피 조회수 순, 스토어 판매량 순, 쿠킹 멘토 즐겨주기 순으로 20위까지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저들에게 빠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서도록 하고 여기까지 주제 선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 설계 발표를 맡은 박정입니다. 우선 분석 설계는 앞에 보신 거와 제일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 세 가지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요구사항 정의인데요. 요구사항 정의에서는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를 사출할 수가 있고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는 개발 시스템의 범위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파트입니다. 분석은 업무 분석, 화면 분석, 데이터 분석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분석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파악하는 단계로서 고양 환경과 독립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제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나 기능을 명시한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벡터, 시스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유스케이스 유형 정의와 요구사항 수정표에서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가 부각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10별자를 통해서 수정표의 요구 10별자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스케이스 정의서입니다. 각 기능의 모든 절차를 기술하고 있고 기본으로는 분기론, 예외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업무 흐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나 객체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속성, 행위 및 클래스 간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또한 분석 단계에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수상한 수준이 높습니다.
VOPC입니다. 이제 유스케이스를 실천하는데 참여하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뷰, 컨트롤러, 모델로 구성되며 이제 설계 단계에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이제 화면 전이서입니다. 유스케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UI를 구성하고 화면과 이동 관계를 정리하며 이제 처리 로직에서 시작 DSP, 출력 DSP,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설계는 간략하게 작성하고 이후 설계 파트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게 됩니다. 이제 로지컬 ERD입니다. 로지컬 ERD에서는 탭을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고 서로 연관되는 테이블을 연결하여 구조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지컬 ERD에서는 다데이터 공개를 지향하고 이제 원자성을 높게 설정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설계입니다. 설계는 업무 분석, 화면 분석, 데이터 분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분석 단계에서는 무엇을 만들지 파악하는 단계였다면 설계 단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파악하는 단계로서 앞서 분석 단계에서 파악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선 설계 표준을 정의하게 되는데 설계 표준에서는 설계 패키지를 정의하고 폴더 구조를 정의하고 JSP나 자바 파일명 그리고 메소드나 연습명의 기준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VOPC입니다. VOPC에서는 클래스 혹은 구체적인 위치한 모듈을 파악할 수가 있고 각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용하는 JSP, 컨트롤, 서비스, DLU를 모두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VOPC를 가지고서 이제 화면을 추출하고 이제 분석 단계에서 간략하게 작성했었던 시작 DSP, 출력 DSP,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설계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이제 피지컬 UID에서는 분석 단계와는 다르게 실제 RDBMS를 보기위해서 테이블을 설계하고 동일한 테이블이 중독되지 않도록 작성을 해야 되며 테이블 간의 관계, 데이터 타입,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목록과 테이블 정의서인데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모든 테이블을 테이블 목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각각의 테이블의 컬럼명 또는 데이터 타입은 테이블 정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분석 설계 파트를 마무리하고 다음 브레인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영상 발표를 맡은 김태호, 이세윤입니다. 지금부터 식탁의 온도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식탁의 온도 메인 페이지에서는 각종 레시피를 소개하고 이미지를 클릭 시 상세 레시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밀키트와 조리 기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킹 클래스 베스트 리뷰 3명을 선정하여 조사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 가입입니다. 먼저 대표 이미지를 입력하고 아이디는 AJAX를 사용해서 중복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메일 API를 사용하여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을 입력하고 비밀번호와 이름, 연락처, 생일을 입력합니다. 주소는 카카오 주소찾기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토킹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 멘토 신청을 하고 경력사항을 입력합니다. 다른 경력사항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이디 찾기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에서는 아이디를 입력 후 네이버 이메일 인증합니다.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면 비밀번호 재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시 관리자와 쿠킹 멘토, 신청자는 쿠킹 멘토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로그인에서는 카카오 로그인 API를 사용하여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보육 포인트와 보육 쿠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레시피 서비스입니다.
레시피는 인기순, 난이도순, 소요시간 순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레시피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간식, 테마별로 제공합니다. 다음 레시피 등록입니다. 레시피명, 레시피 간략 설명, 레시피 상세 설명, 그리고 소요시간, 그리고 레시피 난이도, 레시피 테마를 입력합니다. 대표 이미지를 입력하고 재료를 입력합니다. 추가 재료를 입력하고 서버 노트를 사용해 레시피 순서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레시피 수정입니다. 레시피 수정에서 레시피 난이도와 소요시간, 레시피 테마, 대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검색하여 책갈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를 만들 때 타이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레시피에 한 줄 평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뒤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음 마이 리뷰에서는 내가 쓴 리뷰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마크 페이지에서는 내가 채갈피한 걸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 서비스입니다. 스토어에서는 요리와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기류, 조리도구, 밀키트로 구성되어 있고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품명을 몰라도 오토 컴플릿 기능으로 상품명을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개수를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은 가격에 합산되어 일괄 구매가 가능합니다. 결제 창에서는 배송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시 받은 웰컴 쿠폰과 포인트가 적용된 최종 합산 금액을 결제합니다. 결제는 아인포트로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둘 다 가능합니다. 결제 창에서는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일괄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리뷰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쿠킹 클래스 서비스입니다. 쿠킹 클래스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쿠킹 클래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테마별로 한식, 일식, 중식, 간식을 검색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쿠킹 클래스를 따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마감되었다면 신청 종료가 자동으로 표시되어 해당 쿠킹 클래스를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클래스 상세 조회에서는 좋아요를 눌러 하트의 개수가 카운팅되고 내가 어떠한 쿠킹 클래스를 좋아요했는지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쿠킹 클래스 장소와 클래스에서 무엇을 배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을 완료한 회원들은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킹 멘토 채널로 들어가 해당 멘토의 쿠킹 클래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킹 클래스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고 싶다면 카카오톡 공유하기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쿠킹 클래스도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장바구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와 한정식 쿠킹 클래스를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내역에서는 간단한 정보가 나타나고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진행하도록
결제 검증 후에 신청 내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클래스는 부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후에는 내 신청 목록에서 신청 완료, 수강 완료한 클래스를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완료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멘토를 즐겨찾기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즐겨찾는 멘토 목록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쿠킹 클래스에는 좋아요 쿠킹 클래스를 볼 수 있고 좋아요를 다시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멘토 페이지에서는 멘토가 등록한 쿠킹 클래스를 볼 수 있고 간단하게 쿠킹 클래스를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과 간략한 설명을 입력해주고 테마, 모집 인원, 수업 시간, 모집 기간을 입력해주고 가격과 이미지도 넣어줍니다. 쿠킹 클래스 장소는 카카오웹 API를 사용하여 장소가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썸머 노트에는 클래스에서 어떤 걸 배울지 간략하게 등록해줍니다. 이렇게 등록한 쿠킹 클래스는 다시 쿠킹 클래스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킹 클래스를 등록한 해당 멘토만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맞지 않는 클래스들은 멘토가 부분 삭제, 일괄 삭제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 목록에서는 본인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랭킹 서비스입니다. 레시피, 스토어, 쿠킹 멘토별로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는 조회수를 기준으로 랭킹을 매겼고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기준으로 판매량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쿠킹 멘토는 즐겨찾기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랭킹을 매겼습니다. 관리자 서비스입니다. 쿠킹 클래스에서는 웹소켓을 이용해 좋아요를 누르면 해당 멘토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멘토 채널에서는 즐겨찾기를 누른다면 해당 멘토에게 알림이 가고 레시피에서는 한 줄평을 작성하면 해당 사용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쿠폰을 발급하여 회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쿠폰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토어에서 관리자는 어떤 회원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볼 수 있고 판매 목록에서 배송하기를 눌러서 해당 회원에게 배송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상품 재고 리스트에서는 재고량과 재고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챗봇 API를 사용하여 회원들의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14경 언더 구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 소개 파트 발표를 맡은 우영수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사용한 기술을 프론트엔드, 백엔드, 오픈 API, 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론트엔드입니다. 저희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jQuery를 활용해서 동적 웹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 스위더럴, 테일윈드 CSS, 폰터성을 활용해서 화면에 시각적인 효과도 더했습니다. 그리고 무한 스크롤, 오토 컴플릿과 같이 서버와 비동기 방식으로 통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AJAX 기술도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엔드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바를 기반으로 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고 빌드 툴로서는 메이븐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RDBMS로는 오라클을 선택을 했고 이러한 DB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도 함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JUnit을 통해서 개발 과정에서 단위 테스트도 진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웹소켓을 기반으로 한 푸시할링 기능, 자바 메일 API를 통한 이메일 인증 기능도 함께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오픈 API입니다. 저희는 카카오 디벨로퍼에서 제공하는 카카오 로그인, 앱, 공유하기, 회의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임포트, 구글 서치, 서머노트도 함께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툴입니다. 저희는 이클립스를 통해서 통합 개발 환경을 구축했고 와스로는 아파치 톰캣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선별 단계에서는 스카이ML과 오픈APP를 통해서 ERD,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또 화면 정에서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현 단계에서는 GitHub을 통한 형상 관리 그리고 노션을 통해서 팀원들과 함께 일정도 공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푸시할링 기능에서 그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웹소켓 기술을 HTTP 통신 방식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HTTP 통신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어떤 요청을 먼저 보내면 서버가 그에 대한 응답하고 바로 통신을 끊는 단방향 통신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실시간 채팅이나 푸시할링과 같이 서버가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웹소켓 기술입니다. 이 웹소켓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특정 포트로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없더라도 서버가 먼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웹소켓 연결을 위해서는 HTTP에서 웹소켓으로의 프로토콜 전환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핸드쉐이크라고 합니다. 이 핸드쉐이크는 클라이언트가 먼저 서버로 요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요청 내용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업그레이드 웹소켓, 커넥션, 업그레이드, 헤더로 요청임을 먼저 알립니다. 그리고 SEC 웹소켓 키를 통해서 핸드쉐이크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키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서버가 웹소켓 프로토콜로의 전환임을 알리는 선택코드인 101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EC 웹소켓 키를 전달받고 이에 대한 인코딩 과정을 거친 뒤에 새로 키값을 생성하고 SEC 웹소켓 어셉트라는 헤더로 다시 전송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클라이언트가 그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되면 상호 간의 웹소켓 통신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웹소켓 방식을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멘토가 로그인을 하면 해당 멘토의 정보를 HTTP 세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툴바 JSP에 작성되어 있는 웹소켓 코드로 인해서 멘토가 어떤 화면에 가더라도 상호 간의 웹소켓 통신으로 연결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장한 HTTP 세션에 들어있는 멘토 정보를 이제 웹소켓 세션으로도 저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HTTP 핸드쉐이크 인터셉터를 통해서 웹소켓 핸들러가 HTTP 세션에 접근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웹소켓 세션에 멘토의 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언제든지 서버가 멘토에게 먼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저가 해당 멘토 쿠킹 클래스에 좋아요를 클릭하게 되면 관련 정보가 소켓 메시지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웹소켓 핸들러가 그렇게 전달받은 메시지를 파싱 과정을 거친 뒤에 알림 메시지를 구성해서 멘토의 웹소켓 세션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작성한 코드를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첫 번째 네모박스 부분에서 유저로부터 소켓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멘토에게 메시지를 보낼 건지에 대한 파싱 과정을 거친 뒤에 이 두 번째 네모박스에서 해당 멘토의 웹소켓 세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 네모박스에서 알림 내용을 구성한 뒤에 소켓 메시지로 해당 멘토의 세션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멘토가 어떤 정보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먼저 서버로부터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 해당 내용이 이렇게 알림창을 통해서 푸시되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저희 팀원들과 마지막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타이온도에서 조정과 스토어 분야를 맡은 박정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었는데 좋은 강사님과 좋은 동기들 그리고 좋은 팀원들 덕에 최종 프로젝트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다들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저희 목적인 이제 취업까지 원하는 곳에 다들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4년도에서 레시피와 리뷰 파트를 맡은 문예다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 동안 다 완성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벌써 이렇게 발표가 끝나고 나니까 시원한 소식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강사님께 감사하고 저희 조원들도 다 꾸준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모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킹 클래스 파트를 맡은 김태훈입니다. 지난 5개월간 개발도 물론 배웠지만 좋은 동기들, 강사님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배워갔던 5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 항상 밝게 프로젝트 임해줘서 고맙고 정말 다른 좋은 분들 모두들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관리를 맡은 이세율입니다. 5개월 동안 정말 값진 경험인 것 같고 팀 프로젝트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팀원들도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강사님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시알링, 랭킹, 고객 서비스 파트를 맡은 오영수입니다. 저도 학부 시절에 팀 프로젝트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개발처럼 팀 프로젝트로서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영역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팀원들이랑 서로 문제 해결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문제 푸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떤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태도까지 지도해 주신 강사님께 감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끝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취업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